연말연시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료 급식소에는 이 문을 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밥 한 끼 해결하려고 오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부자 되기 혹은 경제적인 자유를 떠들어대는 또라이 같은 년놈들이 있습니다. 교수라고 하는 놈들이 이 앞장서서 이 많은 사람들을 연끌하고 비투하게 만들었죠. 그래놓고 자기들은 고귀하고 순수하고 우아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 개막장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해야 됩니다. 그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위하는 존재가 못되죠. 그저 자신의 이름을 팔고 명예를 더 높이고 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뒷돈 받아 처먹으면서 연끌하라고 대세 상승이 온다고 여전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자기만 잘났다고 까불어대며 사람들을 궁지에 몰고 있는 사이에 그래도 조용히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이 힘듦을 어루만져주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 그들을 자원봉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이제 종교단체에 계신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사람들을 돕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이들이 있어서 이 사회가 그래도 여전히 밝고 희망적이고 긍정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 이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될 텐데요. 물가도 비싸고 살아가는 삶의 형편도 더 어려워지고 하니 더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몸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힘들고 더 어렵다라는 것, 오직 하면 1인 가구들이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밥을 먹는 끼니 수가 줄어들고 있답니다. 2.2끼에서 1.8kg 줄어들었답니다. 실제로 3끼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2끼로 줄이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험난한 세상에 이제 더 이제 고민스럽고 더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습니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참 아쉽구나라는 걸 더더욱 더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서 밥 한 끼 먹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처지에 내몰리는 사람들, 그들이라고 삶이 다 젊었을 때부터 우울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가고 대기업에서 부장이니 이사니 그런 되게 인정받고 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의 모습과 다르게 많이 변해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부자 되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그런 악인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제 그런 놈들에게는 철저히 법의 철퇴를 가해야 되고, 남들을 위해서 무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또 사람들이 널리 알려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언제였나, 작년쯤이었나요? 서울역에 이제 이른 아침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갔더니 이제 한여름이어서 그런지 낮에 서울역 주변에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고 여전히 길바닥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인간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래도 자신의 이 행동거지를 좀 최대한 단정하게 하고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쪽에 속할지는 그들의 판단이겠죠. 근데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 밥을 먹이겠다라고 이런 새벽부터 준비하고 애쓰시는 분들을 보니 참 그래도 이놈의 나라가 그래도
영영 엉망란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는 생각은 나도 나이가 들 것이고 나도 힘들어지고 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가 생길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참 저런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감사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살면서 다 부자 얘기하고 10억, 100억, 200억 얘기하니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다들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더라는 사실에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좀 더 올바른 것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닌데, 나도 잘 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할 텐데, 앞으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보면 좀 가능성이 좀 더 낮아 보이죠. 그리고 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들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IMF 이전에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없었습니다. 파견직 계약직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었고요. 대기업에서 일을 하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나 이 급여 수준이 대기업이 100이면 중소기업이 90이든 85든 그렇게 격차가 많이 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요, 격차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100이면 중소기업은 60, 65, 어쩌면 그 아래일지도 모르고요. 되게 격차가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에 대해서도 이 격차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시하고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고, 좀 여러 가지의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갈라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분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들이 파견직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서 생활하고 또 자식들 근사해서 키우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참 살아가는 게 더더욱 힘겨워진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차는 다 비싸고 좋은 차만 타고 다니는데, 그들이 진짜 부자가 아닌 겉멋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험난한 이 상황을 잘 좀 거쳐 나가려면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좀 냉정하게 현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각오하고 살아야,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죠. 이상입니다.